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 젊은 청년층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창업기업 확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각종 혜택을 받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기업 확인서에 관심을 갖고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이제 한 100건이 등록이 됐다. 신청을 했다. 그럼 한 7, 80건 이상은 반려가 될 정도로 창업기업 확인서가 생각보다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와 같이 신청을 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들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해갖고 본인들이 창업기업을 확인받을 수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연락 오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급합니다. 절실하고.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창업기업 확인서를 갖고 오면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창업 사관학교에 입교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창업 인큐베이터에 임대료를 저렴하게 내고 입주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혜택들을 주는데 그 혜택이 벌써 결정이 돼요. 그 창업기업 확인서만 있으면은 이와 같은 혜택을 받는데 무리가 없는지 그걸 먼저 결정받은 이후에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창업기업 확인서 갖고 오시면 이제 됩니다 라고 말을 듣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손끝에 뭐 5억 10억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는 창업 사관학교에 입교할 수 있다 또는 창업 인큐베이터에 입주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카드를 수표죠. 백지 수표 같은 수표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단서 조항이 창업기업 확인서만 갖고 오면 됩니다.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들을 때 창업기업 우리 회사 세운 지 얼마 안 됐지 7년도 안 된 회사니까 그거야 뭐 금방 받지 이런 마음으로 아주 쉽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창업기업 확인서가 반려율이 아주 높다는 거를 제가 이제 그 대행을 맡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기업 확인서를 보면은 젊은 층들이 대다수가 하다 보니까 신청은 뭐 스스로 셀프로 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창업기업을 진단하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의뢰를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진단에 있어서는 자가진단이라는 형태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제 콜센터 각종 담당자들에게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해도 되는데, 이제 창업기업 콜센터에다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와 같은 상황인데 창업기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가요? 뭐, 이거는 괜찮나요? 저거는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분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책임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해 보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마나 하는 말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확인을 하다 이제 폭풍 서치를 하다 이민경 행정사를 찾아서 이제 사전 진단을 받겠다. 사전 진단을 받는 경우는 이제 서류를 넣고 클릭하기 이전 단계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반려된 이후에 이의 신청하기 직전에 이제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민경 행정사가 말씀드리는 건 이의 신청해서 통과될 확률을 매우 저조합니다. 이제 진단을 받으셔서 앞으로 다시 도전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갖고 도전을 하면 좋겠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했을 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면 그 방법을 택해서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같은 대화 속에서 이제 본인 중심적으로 핑크빛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민경 행정사는 안 되는 거를 되게끔 해주는 능력자인가 보다. 근데 이제 저희는 진단을 해드리는 거죠. 어디가 아프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제 포인트를 생각하면 법인으로서 이제 제가 신청하는 기업을 신청 기업이라고 하고 그 신청 기업 대표나 최대 주주가 이미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폐업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사례의 기업을 이력 기업이라고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 기업이 법인인 경우에 이제 이미 갖고 있었던 기업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동업종이냐 아니냐를 보게 되고,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동업종인 경우는 3년이 경과되어야지 신청 기업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최대 주주냐 아니냐. 이제 본인들이 7년 이내에 이제 신청 기업이 설립되었다. 그러면은 7년 이내니까 나는 창업 기업 하면 될 거야. 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데, 중소기업, 중소벤처부에서 보는 것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기업으로서 이력 기업이 있다. 그러면 동업종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거를 창업기업이라고 보질 않고 이미 갖고 있었던 법인의 자회사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먼저 있었던 회사가 최대 주주인데 또 새로운 회사도 최대 주주다. 그러면 주식의 퍼센트가 100%가 넘는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기업의 주주 비율을 50% 이내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조해 드리는 건 개인 사업자에 있어서는 동업종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포인트고, 법인의 그러니까 이력 기업으로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 이력 기업으로서 법인인 경우에는 과점 주주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 과점 주주 이하로 되어 있다든가 또는 폐업이 되었다든가 이런 시점에 대한 관점을 의뢰인들은 대부분, 신청자들은 대부분 신청하는 그 시점에 아니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부랴부랴 그와 같은 조건을 만들어 갖고 신청을 합니다. 근데 중소벤처부에서 보는 것은 그 신청 시점에 과점 주주냐 아니냐 또는 동업종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신청 기업이 창립했던 실제적으로 회사를 세웠던 그 개업일 그 기점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일을 저질러 놓은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금 신청 시점에서는 아니다 하더라도 개업일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다 반려사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사업체를 내서 들어가야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새로운 기업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법인은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로 주식을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고, 또 개인 사업자라면 동업종이 아닌 시점으로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해서 나는 ABCD 회사를 갖고 있었지 그 회사에 대한 것만 정리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오해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사실 증명, 본인이 그동안 이력 기업들이 몇 개가 있었고 몇 개를 폐업했고 그런 내역이 본인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사실 증명을 띄어서 본인과 또 최대 주주인 동업자의 그 이력 기업의 현실을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개인 기업인 경우는 동종업종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법인인 경우에는 과점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그 날짜와 시점을 창업할 신청 기업의 창업 날짜에 이미 그 조건이 갖춰져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지금 창업한 기업 갖고는 안 되고 새로운 창업을 하고 그 먼저 있던 기업들을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업 사관학교를 들어간다든가 또는 창업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든가 정책 자금을 받는 거를 지금 신청 기업으로 들고 온 그 기업으로 하려고 다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신청 기업을 포기하고 새로 창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창업기업 확인서라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불쑥해서 진행해서는 안 되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사전 진단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창업기업 확인서를 해서 반려된 이력이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음에 또 창업기업을 신청해도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의 흔적이 정확하게 준비해서 신청기업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가이드해 드립니다. 여러분, 창업기업 사전 진단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냉정하게 사전 진단을 해서 여러분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